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존버는 승리한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어도 꼭 버티면 결국은 대가가 돌아온다.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꼭 참다가 어느 순간 의문이 들죠? 이게 맞는 걸까? 빨리 포기하는 게 시간도 아끼고 현명한 거 아닐까? 존버는 승리한다. 빨리 포기할 줄 아는 것도 현명한 거다.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죠. 이게 버티는 게 맞는 상황인지 빨리 포기하고 빠져나가는 게 맞는 상황인지 모르니까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먼저 힘들어도 버티는 건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최고 스펙을 가지고 한국 대표 기업에서만 일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 그만두고 자유업을 하고 계신데 회사를 그만두고 불치병 4개가 완치됐대요. 그쯤 되면 포기해야죠. 당연히 일이라는 게 마냥 좋기는 힘들어요. 좋던 일도 막상 그게 일이 되면 싫어지는데요. 하지만 최소한 적성에는 맞아야 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로우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일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무조건 힘들어요. 그 일이 익숙해져야만 이게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한 번도 이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익숙해지기도 전에 너무 힘들어.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런 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이득이야. 하고 초반에 그만두는 일을 계속 반복하죠. 이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도 할 때마다 괴롭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그땐 버틸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산다는 일이 다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참기도 하시는데요. 생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조건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힘들다 싶은 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잠깐이라도 요거 재밌네 그런 순간들도 있고요. 작지만 성취감 같은 걸 느끼는 지점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야 그 일에서 버틸 수 있고요. 만약 돈 버는 게 그 일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열정과 운이 있다면 버티다 보면 성공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일에서든지 10년만 버티면 그 일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그냥 단순한 버티기로 10년을 버틴다? 이거 정말 힘들고요. 만약 정말 힘들게 10년 버텨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으면 어떨 건데요. 그 싫은 일을 10년 후에 더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건 버티기 더 힘들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려면 일단 그 일에 익숙해져야 하는데요. 그때까지 버티는 건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아니에요. 익숙해질 때까지 버티는 과정 자체에서도 분명 배우는 게 있고요. 나중에 맞는 일로 옮겨가서 새로 시작할 때도요. 익숙해지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버티는 연습을 자꾸 해본 사람들은 진짜 버틸 가치가 있는 일을 만날 때도 끝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버티기로 결정했다면 시작하기 전에 얼마만큼 버틸지 정해두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 손실 제한을 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식에서 쓰는 손실 제한 주문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미리 내가 감당하고 싶은 손실 비율을 설정해서 그 이하로 주식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막을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작가라는 제 직업을 선택할 때 손실 제한을 걸어 놓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막연한 일이잖아요. 이거야말로 될 때까지 버텨야 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했냐면 딱 작품 100개만 쓰자. 그래도 데뷔를 못하면 무조건 포기한다. 이렇게 미리 정해놨어요. 나중에 막상 해보니까 작품 하나 쓰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20개로 수정해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고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두 번째 작품으로 공모를 통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소설가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정말 글 쓰는 일이 저 자신과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었다면 딱 20작품 쓰고 더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쯤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손실 제한을 걸어두는 건 굉장히 유용한 일이에요. 제가 아는 독자분은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정말 웹소설이 대세죠. 이분은 전업 작가로 웹소설을 쓰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명문대 졸업해서 그래도 좀 더 스펙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기대도 큰데 어른들 눈으로 보기에는 무슨 글 같지도 않은 글을 쓴다고 취직도 안 하고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자식이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할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연간 수억 원대 수입을 얻는 A급 웹소설 작가가 3,00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사실 글 쓰는 일 중에서는 제일 수입이 좀 나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 그분이 몇 년간 열심히 글을 써서 A급 작가가 된다면 부모님도 안 말리시겠죠? 이런 경우 그분은 자신과의 싸움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데요. 여기에도 손실 제한을 걸면 좋아요. 딱 3년만 원 없이 글을 써보겠다. 1년에 작품 3개씩 쓰겠다. 그렇게 해도 내가 웹소설 작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여기에 연간 수입이라든지 하는 지표까지 정해놓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3년 안에 연수입 2천만 원 이상 되는 작가가 못 되면 그만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포기하고 나서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자신이 정해둔 목표는 달성한 거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버티기도 한 거니까요. 버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장점을 다 합친 거잖아요. 요것까지만 해도 사실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3년 버티고 손실 제한 걸어놓은 목표가 안 돼서 포기했는데 다음에 웹소설 붐이 일어나서 웬만한 작가들이 다 부자가 됐다. 이런 상황이면 아까워서 어떡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그건 운인데 사람 힘으로 뭘 어쩌겠어요. 그런 변수까지 고려하면 우리는 아무 결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거나 부적 붙이거나 굿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게요. 손실 제한에서는요, 그런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원칙을 정해놓고 필요할 때 버티기를 잘하고 포기할 때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나름의 성공을 이루더라고요. 버티기만큼 포기도 책임감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포기를 못해서 마음에도 없는 버티기를 막 하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포기에도 좋은 포기와 나쁜 포기가 있어요. 나쁜 포기는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게 싫어서 현재 상황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현실에 불만이 많으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핑계를 자꾸 찾아서 변명을 하죠. 좋은 포기는 포기를 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이나 힘든 걸 다 감당하고 그걸 책임지고 나한테 좋은 걸 찾아서 가는 그런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3년간 웹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전하다가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이 요리와 장사의 소질을 발견해서 유명 맛집 사장이 됐다?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손실 제한을 걸어두고 마음껏 버티기를 해봤잖아요. 버티기를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 나중에 시작한 일이 적성이나 재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전 버티기 때와 다르다는 걸 느낌으로 확 알아요. 만약 버티기를 해봤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게 진짜 실패가 아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버티기가 독한 결심만으로 된다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복수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한 극적인 사건이 생겨서 그게 강력한 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버텨서 성공으로 가는 모양새가 되죠. 스토리를 짜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시청자나 관객이 납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현실은 그렇게 개연성 있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제 인생을 바꾼 버티기 중에서 그냥 시작하고 그냥 유지한 게 대부분이에요. 내 결심으로 의지를 막 다져서 비장한 마음으로 하는 거 오래 안 가요. 버티기는 오히려 감정을 빼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어떠세요? 버틸 때와 포기할 때를 구분하는 것 좀 감이 잡히시나요? 고민이 있으시면 남작가네 카페에 와서 함께 성장하세요. 영상 아래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을 꿈꾸고 독려하면요,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 남작가의 어른 성장학교에서 기다릴게요.